손바닥 농장은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것은 밭에 심지 않고 여기 심습니다. 심을 땅도 없지만 이렇게 파이프로 어덕을 만들어 놓으면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만 해도 배추나 양배추를 24포기 정도로 심으니 엔간한 밭에 심는 건 못지않고 또 우리 밭 화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텃밭에도 작약꽃, 참나리, 심지어 꽃무리까지도 있지만 우리 텃밭의 꽃은 배추나 양배추, 상추, 브로콜리 같은 작물이 더 사랑받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메인 꽃밭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살수 시설을 해놓았으니 물주기도 쉽지만 여름 더운 날에는 더위를 식혀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작년에도 여기에 배추 봉지 재배하여 이렇게 예쁘게 자랐지만 늦게는 무름병이 와서 다 된 국에 코가 빠졌습니다. 배추밭에 단골로 오는 달팽이나 다른 해충 얼마 되지 않은 높이지만 찾아오지 않으니 이렇게 얼굴이 예쁜, 정말 예쁜 꽃입니다. 작년에 이 곱디 고운 배추가 떠올라 올해도 8월 29일 여기에 배추를 심었습니다. 23폭이 들어가서 모종도 딱 23폭이 사와서 심었습니다. 예년에서처럼 심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9월이 되고도 날씨가 더워 착근부터 몸살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모종이 착근을 못해서 새로 사다 심는다 뭐 한다 모종 풍기 현상도 있었지만 또 한 폭이 허실 없이 살긴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봉투는 가로 30, 세로 40 마트에서 물건 담아주는 봉투 크기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폭이 7cm나 더 있습니다. 그냥 일반 비닐봉투에 심어도 작물 잘 큽니다만 결국 후에는 아무래도 흙이 모자라니 크기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조금 큰 봉투를 하였더니 지금도 봉투 영향은 없습니다. 넣는 흙은 일반 밭에다가 퇴비, 상토 섞어 만들고 거기에 얼마간 복합비를 넣었습니다. 9월 14일 아직도 가을 폭염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자라기는 합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봉지가 더 크니 끝까지 지장 없이 클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항생제와 미생물도 주었지만 2차례 칼슘과 붕사도 살포하였습니다. 예년에 보지 못하였던 9월 폭염에 우리 배추인들 순탄하게 잘 자라겠습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녹균병인지 검은 썩은 병인지 병징도 나타나고 예쁘게 클 걸로 생각하고 여기 메인 화단에 심었는데 아름답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배추 농사를 처음 짓는 것은 아닌데 아직 결구 준비도 안 하면서 잎이 이렇게 울굴합니다. 손바닥 아줌마는 자꾸 오갈병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아니라고 부인도 못하고 지켜보았습니다만 그건 아닌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잎이 오글거리는 것은 같은 점인데 이 오갈병으로 가는 모자이크병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딧물 같은 해충이 배추를 가해할 때 병을 옮기는 것으로 바이러스 병은 약이 없기 때문에 뽑아버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상책이죠. 우리가 걸리는 바이러스 병처럼 스스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자라지를 못하고 모자이크 진녹색과 연녹색이 섞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매끄럽지는 못하더라도 모자이크 병 특색인 진녹색과 연녹색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러스 병에 걸리면 성장이 거의 멈추는데 이건 곱진 않으나마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무리 찾아봐도 진딧물을커녕 다른 해충도 보이진 않았습니다. 배추가 결과가 될 때는 잎을 우글거리나 이번에는 일찍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니 진딧물이 올라오기 어렵다고요. 진딧물은 여름 동안은 날개가 없는 무시충으로 살아가지만 이제 가을이 닥쳐오면 날개 가진 놈이 늘어납니다. 늦가을 월동할 때쯤에는 대부분 진딧물이 날개를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개 없는 놈이 타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날개 가진 몇 마리만 여기 앉아도 이놈들은 월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암수 짝짓기 하지 않고도 새끼를 낳으니 금방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지내다 월동을 할 무렵에는 짝짓기를 하고 알도 당겨놨습니다. 밖이 서늘해지니 그걸 피해서 안으로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결구할 때 이 진딧물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배추 흰나비도 알을 낳으면
애벌레, 결구가 되면 찾기도 어렵습니다. 요리조리 살펴보아도 진딧물이나 청벌레, 흔적도 없지만 잎이 완전히 오므라지기 전에 한번 살충제를 방지를 해야겠는데 잎이 오므라지기 전에 오히려 제 손이 먼저 오므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주 살펴봐야겠습니다. 배추를 봉지에 심어놓고 이렇게 대를 만들어 올려놓으니 지나가는 분 중에서는 배추 묶어주면 알이 더 잘 차지 않냐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 배추 개량 품종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결구하는 배추가 없었습니다. 그때 옛날 어른들은 좀 보드라운 잎을 먹으려고 짚으로 싸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구하는 배추를 싸주면 역작용입니다. 겉에 있는 잎에서 광합성을 하면 그 양분으로 송잎이 계속 나옵니다. 그때 나온 잎은 저절로 오므려집니다. 잎 뒷면이 앞면보다 더 늘어나니 저절로 오므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현상 보지 못하였습니다. 배추가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집집마다 짚으로 인위적으로 오므려줍니다. 오늘이 10월 12일, 하루가 다르게 포기가 커지면서 결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온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이 한창 가장 잘 자라는 시기입니다. 정말 자라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배추는 나날이 커가고 있지만 하초로 하기에는 손색이 있습니다. 한창 자라는 9월이 유례없이 더워서 영립도 많이 생기고 지저분합니다. 날씨가 배추 자라기에 적울이 되니 그래도 본연의 예쁜 모습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한날 한시에 심어도 작건 정도에 따라 자람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아래층 위층으로 구분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모종 정식하고 한 번도 이동을 하지 않았는데 위층은 크고 아래층은 작고 올해는 북태평양 라니냐 현상으로 11월부터는 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 예보대로라면 여기 아기 배추는 결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밭에 심은 배추는 이렇게 되면 결구도 못 해보고 끝나지만 여기 봉지에 심은 배추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 언제나 이동이 자유로우니 하우스 들어가면 겨우내 결구됩니다. 이게 봉지 재배의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 되겠습니다. 식물이 아닌 동물처럼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꽃밭에 심은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쭉날쭉한 자람과 하얗게 말려본 아래 영립 결코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네요.